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대선 직후 전기, 가스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 전기,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당초 정부는 인플레이션 부담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세웠지만 올 들어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충격을 결국 견디지 못했다. 한국전력은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매경, NH 등 착한 기업 지수, 추종, 초과 수익까지 노린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이 ESG와 인공지능, 액티브 운용 등 세 가지 특징을 내세운 상품으로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반영해 ETF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우리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나 마스이 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수 사업자의 지수가 아니라 매일경제와 NH투자증권이 공동 개발한 MKI 셀렉트 AI ESG 지수를 비교지수로 채택했다. 평가자의 주관을 철저하게 배제한 MKI 셀렉트 AI ESG 지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우리자산운용은 다음 달 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우리 AISG 액티브 ETF의 벤치마크 지수로 MKI 셀렉트 AI ESG 지수를 채택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환자보행 돕고 전기차 충전, 척척, K로봇, 300조 시장 진격, 진, 작은 기계음과 함께 왼쪽 발이 앞으로 나아갔다. 지팡이처럼 생긴 클러치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자 오른쪽 발이 움직였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슈트처럼 기자의 다리를 감싸고 있던 로봇 다리가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움직였다. 다리에 전혀 힘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기자가 착용한 것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이 하반신 마비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개발한 의료용 로봇 맥스의 최신 버전이다. 지난 16일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된 맥스 최신형은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지난 가을 미국에서 사용성 평가를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로보틱스 랩장인 현동진 상무는 시장 상황과 규제, 소비자 요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로봇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4에서 2025년이 되면 현대차가 개발한 로봇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상회복 재개 언제쯤? 알약 풀리는 1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이 약이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하게 해줄 새해 선물이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약의 국내 처방은 내년 1월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그때까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를 유지해 확산세를 저지한다면 일상적 단계 회복으로의 재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동학개미구의 경쟁, 증권거래세 폐지, 2. 개인 차별 해소. 여야 대선 후보가 동학개미 공약 정책을 동시에 쏟아냈다. 개인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관점은 처벌과 감시, 규제 완화로 상이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CJ ENM 등이 핵심 사업부 물적 분할을 단행하면서 기존 주식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점을 감안한 듯 두 후보 모두 물적 분할 회사를 별도 상장시킬 때는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샤이보수, 경계룡 vs야, 선대위 쇄신동. 최근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막상막하 상황을 보이면서 여야의 셈법이 분주하다. 여당은 여론조사에 샤이보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 3중함초에 내년 성장률 5%도 낙관 못해 2022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많은 리포트가 제시하는 내년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를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미중 갈등부터 부채 위기, 공급난까지 대다수가 중국과 연관돼 있다. 세계가 중국 경제를 주시하는 이유다.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이 아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연말 쇼핑 열기, 오미크론 공포도 눌렀다. 지난 23일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34가에 있는 링트 초콜릿 매장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인파로 인해 계산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평소에 판매하던 초콜릿 패키지 선물 세트는 이미 다 팔려 구경도 할 수 없었다. 매장 측이 급하게 다시 준비한 비싼 선물 세트만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선물을 구입하려는 인파는 끊이지 않았다. 뉴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는 불가능해 보였다.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메이시스 백화점도 쇼핑객으로 인산인해였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미국의 연말 소비 심리는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큰 글씨, 안내선, 노인 위안 은행은 있다. 색깔별로 창구가 구분되니 한눈에 들어오고 편리해요. 일부러 이 은행 지점을 찾는 것은 직관적인 데다 업무 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27일 서울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을 방문한 최모 씨는 모니터 속글자가 크고 안내 멘트도 천천히 잘 들려서 시니어들의 은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이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고객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맞춤 영업점으로 변신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차 반도체 분야, 삼성 현대차 더 긴밀히 협력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6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기업들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이 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KT 등 6대 기업 수장을 한자리에 모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난 것은 지난 6월 초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를 불러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막대한 대미 투자에 감사를 전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과는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처음 만난 것으로 지난해 2월 6개 그룹 대표와 간담회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길어진 집콕, 건조기 시장 20배 커져 260만 대, 5년 만에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국내 건조기 시장에 차별화된 신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서 90% 이상을 양분하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인공지능 모터와 초대용량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제습기명과 위닉스까지 시장에 가세하면서 올겨울 치열한 건조기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동네가게 홍보, 소통까지. 당근마켓 영토 확장, 당근마켓의 지역, 상점, 사회관계망 서비스, 비즈 프로필이 누적 이용 건수 2억 건을 돌파했다. 50대 이상 중소상공인이 수수료 없이도 가게를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채널로 이름을 알리면서 가게 40만 곳이 서비스에 등록했다. 2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즈 프로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300만 명에 달했고 서비스 이용 횟수는 2억 건을 돌파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철강 대장주의 변신, 포스코 주가 신사업에 달렸다. 내년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요 키워드는 신사업과 실적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철강업, 피크아웃 우려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철강 대장주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향후 2차전지, 수소, 니켈, 리튬 등 신사업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 여율이 높은 자동차 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의 단가 인상 속 현대제철의 저평가 매력도 돋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알짜저회사 상장에도 떨어지는 현대건설, 아우의 증시 대비 소식에 형님 수급이 꼬였다. 현대건설과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얘기다. 현대건설 실적의 40%를 차지하는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진 뒤 기관 투자자들이 11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다. 모 회사 할인과 수급 분산 우려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만원 후반대를 유지하던 현대건설 주가는 지난 10일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통신조회 남발에도 현재는 5년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조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회 입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에 대한 결론을 5년째 내리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자료조회 사실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이용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8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